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수천억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그 땅을 미리 사놓겠죠. 그런데 그 정보를 알고 땅을 사둔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겠죠? 여수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600억 원 규모의 돌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을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사뒀고 추가로 여수시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시세 차익까지 거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당시에 금매가 나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들였을 뿐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데 팬데믹 상황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행사 때마다 교통정리에 불려나가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조리 희석돼 버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한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2024년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부보 변호사와 함께하는 나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전남의대 설립 공모 절차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순천 지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 양상이 이번 주부터는 점차 기관과 기관의 행정력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전남의대 설립을 두고 벌어지는 전남도의 공모 강행과 순천시의 공모 취소 요구 공방이라는 이 매일 같은 사안의 뉴스를 그것도 두 기관의 갈등 상황을 중계 방식으로 전해드리다 보니 청취자 여러분께 피로감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전남도가 의대 설립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순천시 정치권과 지역 주민단체가 공모 취소 입장을 강경하게 천명한 상황에서 이제 두 기관 둘 중 한 곳이 굴복을 해야만 이 싸움이 끝나는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 두 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종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지난해 치러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의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순천시 일부 공직자들이 전남도가 순천시에 대해 일종의 표적 감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일부터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내용에 지난해 관람객 1,000만 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가 순천시에 대한 정기감사에 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자 순천시 일부 공직자들은 전남도가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동서간 대립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 종합 감사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순천시가 이 감사 진행 자체에 대한 불만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감사 항목에 말씀하신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를 포함시켰다는 것 순천시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순천시 입장에서는 전남도의 정기 종합 감사 내용에 작년에 치러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관람객 1,0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떠나 이 순천시나 순천 시민들로서는 박람회 성공 개최가 일종의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인데 이 전남도가 박람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남도가 순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감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기관 간의 충돌 양상에 대해 순천시의 우려는 최근 순천시 지역 내부의 갈등 요인인 연양들의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감사 청구 요구를 전남도가 받아들여 최근 조사에 착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또 이후 전남도가 감사관실이 입지 선정 과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해 순천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감사 청구 요구에 대해 절차대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겠지만, 순천시로서는 최근 전남도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에 반발하고 있는 순천시에 대해 전남도가 일종의 보복성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나 시가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서로 펼쳐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의 상황은 마치 상대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식의 정치인들의 검투 시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고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본 후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여순사건 유족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여순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주장들이 나왔어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24일 순천 YMCA에서 여순사건 유족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또 일부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 과정에 여러 착오가 나오고 있고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2년 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고령의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배상과 보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우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희생자 신고 처리 과정에서 현재 실무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사건의 7.6%만 현재 심의가 된 상태로 이 법에 정해진 심사 기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특별법 제정 취지인 여순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활동, 법 제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조직된 여러 기구들의 활동 내역도 유족회나 시민단체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친고 처리나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주도하는 실무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남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간사 역할을 하는 지원단의 실무위원회가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시행령에서 사실조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는데 여순위원회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라남도가 실무위원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여순 사건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여순 추모 행사를 거부하자, 이런 일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여순특별법 개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국회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여순 사건에 대한 지역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당장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 시도와 함께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요. 시민 성금 진상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한 참석자는 광주 5.18 진상보고서가 시민들의 성금과 유족들의 보상금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며, 시민 성금으로 만든 보고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유족회와 시민단체는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특별법 개정 요구 내용과 현안 여러 문제를 민주당 여순 특위에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사명을 갖고 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5월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이틀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빼고. 그러게요. 예. 아직도 안 지났습니까? 가정의 달 아직도 안 지났어요. 아니 왜 역정을 내세요? 아니, 도대체.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네요. 아니, 아니 저도 밑도 모르게- 끝도 없이 저도 모르게 그만 왜 그러세요?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네. 6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가요? 365일 다 가정의 날이죠.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예. 5월 한 달 내내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가 많으시네. 예. 아니, 피곤하네요. 예. 아니요, 저는 요즘에 참 날씨가 좋아요. 미세먼지도 그래요. 없고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향일암에 잠깐 다녀올 그 시간이 생겨가지고 네. 향일암에도 좀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수에 사시면서 참 가기 힘들어요. 고향인데도 향이랑 오동도 안 맞아요. 가봤다는 분들 진짜 많이 몇 계시더라고요. 년 됐어요, 저도. 어.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갔다 왔는데 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시나마 좀 시간을 맞아요, 짬을 내셔가지고 맞아요. 이 싱그러운 계절을 좀 만끽하시길 바래요. 좀 만끽하세요. 가정에만 화가- 너무 신경 화가 쓰지 나시니까 마시고 조금 이렇게 산책도 좀 본인을 하시고. 위해서, 예, 아니, 본인을 저는 위해서. 저 나름대로 그 시내 뭐 곳곳에서 저기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되게 또 시내 가정의 어디 달인데 곳곳에서 또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참. 시내 어디에서 뭘 즐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같이 좀 즐기게요. 근데 아니, 목적어를 아니, 좀 잘 넣으세요. 무엇을 아니, 즐기고 근데 계시는 거예요? 참 게임 뭐 게임방 하시니까 아니 뭐. 가끔 이따금씩 같이 즐기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 경제도 좀 아니 활성화시키면서. 즐기다는 뜻이 네. 참 좋은 뜻인데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굳이 또 강조하시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수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여수 많이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판례가 변경된 게 있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려 40년 만에 변경이 됐는데요. 네.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혼을 했더라도 별도의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무슨 자, 말이에요?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혼인 무효라는 거는 이혼하고 좀 달라요. 이혼은 그동안의 가족 관계, 그런 혼인 생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게 이혼이고 혼인 무효라는 거는 애초에 나는 이 사람하고 혼인하고 한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뭔가 일정한 사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혼인 자체가 그냥 아예 그렇죠. 무효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일이다. 네. 애초부터 아. 없었던 것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무효이고 예.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할 것이냐의 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을 했던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군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쉽게 이혼을 하면 말하면. 기록이 남는데 기록이 남지 혼인 않는 무효가 거죠. 되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그럼 다른 그런 거네요, 차이가 엄연히 있죠. 따지면. 네, 완전히 다른데 엄청나게 네. 큰 차이죠. 기존에는 이제 80년대 판결인데 기존에는 뭐냐면 이미 이혼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예. 과거에 어떤 일정 기간에 존재했던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자, 확인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꼭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소가 됐다면 과거의 어떤 특정 어떤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그동안 지금 한 40년간 받아줬어. 이 대법원 취지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뭐 이혼을 했더라도 과거의 어떤 혼인 관계에 대해서 아예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록에 남는 것 자체가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어쨌든 혼인 신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혼으로밖에 지금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혼인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애초에 이제 소송을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소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행해소, 무엇을 해라, 돈을 지급해라 이런 이행해소가 있고 뭐 어떤 나의 지위를 확인한다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을 확인해소라고 하는데 확인해소는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을 때만 법률상의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미 이혼을 한 주제에 뭐 과거의 법률 관계를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게 무슨 이게 법률적인 이익이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너는 소를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판단조차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판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과거의 법률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내가 뭐 사기나 어떤 강박에 의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 자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혼을 했더라도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판례가 바뀐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해보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 가정에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신경 써주세요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대리 입금이 뭔가 하고 좀 봤더니 뭐 게임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굿즈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리로 그 돈을 입금해주고 나중에 수고비 명목으로 연 1000%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고 오시죠.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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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널 삼킬 때야. 와, 이 언니들 포토카드 진짜 예쁜데 콘서트도 가고 싶고 근데 응원본도 없고 돈도 없고. 깨떡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쪽지 주세요. 첫 거래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대리 입금? 이게 뭐야? 3만 원부터 입금해준다는 거야? 응원봉이랑 포토카드랑 사려면 6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나 볼까? 저기 6만 원이 필요한데 첫 거래 어떻게 가능할까요? 깨떡 첫 거래는 3만 원부터 됩니다. 사정이 급하신가요? 깨똑 네 진짜 급해요. 6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깨떡 금액, 수고비, 상환 날짜와 시간, 나이 보내주세요. 상환 기간은 평균 5일, 최대 일주일까지입니다. 사기치실 분은 미리 돌아가세요. 선처와 합의 없습니다. 아유 저 사기 안 쳐요. 금액은 6만 원, 수고비 에라 모르겠다. 만 원. 상환 날짜 5일 뒤. 나이는 15살. 이제 됐나? 벌써 입금이 됐다고 뜨네? 와 진짜 빠르다. 이라순 학생 약속한 상환 날짜가 이틀이나 지났어요. 대신 입금해드린 돈 6만 원에 수고비, 지각비까지 30만 원 바로 입금하세요. 네? 30? 이거 도둑 아니야? 저는 수고비를 10,000원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7만 원만 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수고비는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30만 원 바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이라순 양의 모든 정보와 거래 내역을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이거 알려주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디 대리 입금 또 하는 데 없나? 거기서라도 빌려야겠다. 아휴.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거 학생 상대로 뭐 악덕 일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브의 노래예요. 혹시 그니까요. 저의 노래에 대해서 무슨 해야 무슨 시돈주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 진짜 뭔가 했습니다. 뭐. 떠라. 깜짝 놀랐네. 아이브의 해야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몰랐어요. 모르시죠? 아이브란 가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아이브를 어떤 분은. 모르세요? 아니 오늘부터 알면 되죠. 뭘 그렇게 뉴진스를 아십니까? 제가
뉴진스는 많이 들어봐요. 제가 이 르세라핌은 노래 아십니까? 심지어 연습했어요. 헤이야 헤이야 이야, 헤이야. 이거 요즘에 좀 핫한 노래더라고요. 시조라고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시조 아니에요, 시조. 네, 네. 그 마그마인가요? 그 밴드 그 해야라는 게 또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들어봐야겠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대리 입금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대리 입금입니다. 이건 뭐 신종수법의 범죄인 것 같은데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주실까요? 말 그대로 대리입금이라는 것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곳에 대신 금전을 이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4일에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단기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는 범죄 신종수법으로 이제 악용이 되는 건데요. 너무 고액의 그걸 받는다는 거죠. 고금리를 적용해서 받는 건데, 우리 꽁트에서 나왔지만 뭐 수고비도 달라 그러고, 그리고 뭐 지각비라고 해가지고 어디 심지어는 뭐 시간당 청구를 한대요. 뭐 시간당 막 1,5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엔 3만 원 빌려보자 했다가 이게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진짜 근데 금리네요. 예,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그때부터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또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꽁트에서도 보니까 뭐 소액, 그러니까 뭐 몇만 원, 그러니까 당장 뭐 1, 2만 원 급한데 뭐 돈은 네. 없고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입금을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소액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 대부분 돈이 좀 작은 돈이 필요한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용 용도도 굉장히 뭐 이런 거예요. 뭐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뭐 연예인 굿즈를 산다든지, 우리 꽁트 사례도 나왔죠. 그리고 뭐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뭐 아니면 스포츠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뭐 급전이 필요한 어떤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이런 아까 광고를 우리 하는구나. 꽁트 사례에 나왔던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 남자는 안 받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까지 단다고 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왜 남자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처음에 첫 거래는 그런 식으로 아. 다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이게 보면은 도박이나 이런 좀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급전을 땡기려는 청소년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알려지게 되면 또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쉬쉬하게 되고 이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꽁트의 학생처럼 여기서 다시 또 땡겨가지고 여기를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가 빌렸던 돈의 막 몇십 배가 되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뭔가 혼날 것 같고, 진짜 혼날 것 같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콘서트 티켓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아니면 뭐 굿즈 같은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좀 안 걸리면 좋을 텐데 이게 또 혹하니까 또 이게 문제인데, 그 6만 원이 꽁트에서 나중에 30만 원으로 불어나요. 이게 네. 피해 사례가 이제 좀 많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고등학생이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사려고 이제 SNS로 접한 대리 입금을 활용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뭐 2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렸는데 네. 이제 제때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또 대리 입금해 준 데를 찾게 되고 점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최종적으로 빚을 갚는데 4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참.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청소년은 3일 동안 딱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14만 원을 무려 상환을 했대요. 3일 쓰는 이자로. 그랬는데 원금 빼고 14만 원 네. 더 냈다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14만 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4만 원을 이자로 준 거죠. 3일 쓰는 이자로. 네네. 근데 36시간 연체했다고 지각비 5만 원을 내라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와.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우연히 접한 어떤 고등학생이 도박 자금을 일주일에 50%의 수고비로 지급하는, 일주일에 50%면요 와. 연 이율로 치면 2,600%가 돼요. 이 지급한 대리입금을 통해 4년 만에 도박 빚이 얼마로 불어났냐면
4,7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미쳤다 진짜. 이런 사례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좀 이제 불법성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거죠. 내가 만약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불법 도박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 빨리 또 도박을 해서 이걸 메꿔야 된다. 이게 완전히 악순환이죠. 대리입금 받은 돈으로 도박해서 다시 이제 계속 이게 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일반 성인들도 만약에 이런 것에 어쩌다 보면 발을 담궜다고 해도 참 이게 멘탈이 온전치가 못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연 이율 이게 맞나 말도 좀 잘 안 나오는데 네. 2,600% 그러니까 맞아요.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와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수치이긴 한데 주변에 알릴 수 없도록 해서 더 피해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율 2,600%는 저희 성인들의 거래에서도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고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대리입금을 원하는 사람은 금전을 빌릴 사람에게 애초에 아까 우리 꽁트 사례 나온 것처럼 돈을 빌리는 목적, 빌리는 기간, 뭐 신분증, 연락처 이런 정보를 다 보내게끔 돼 있어요. 광고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뭐 처음 약속한 기간 내에 뭐 돈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뭐 집 주소라든지 부모님 연락처라든지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받아놓는 이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교묘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좀 관련 법률이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은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할 때도 이 정도 이상의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게 이자 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연 20%예요. 아, 개인 간의 거래도 해당이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업법에도 지금 연 20% 지금 동일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연 20%가 최고인데 이자 제한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빌리는 돈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으로 빌려주면서 지각비 명목으로 뭐 수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계속 뜯어내다 보면 그걸 나중에 합산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묘하게 그런 거를 이제는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내가 10만 원 미만 빌려주고 이거 이자 제한법 적용 안 되니까 나 처벌 안 받아요. 이거는 좀 순진한 생각이겠죠. 예. 근데 이제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려고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는 나쁜 분들이 이렇게 꼼수를 쓰다 보니까 10만 원 미만인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자 제한법을 피하니까 이거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논리를 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학교에서 그 가정통신문으로 이 대리입금 이거 신경 좀 너무 잘 피해가 심각하다고 써주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고스란히 다 전달할 수 있겠냐 이제 요게 또 다른 맞아요.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범죄가 쉽게 드러나거나 드러나도 처벌로 이어지지가 쉽지 않다 이제 또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 선에서 처리를 하려다가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다가 이제는 일이 나중에는 커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리고 이게 일단은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나는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보내라고 한 그러네. 계좌만 있을 뿐이지 그 계좌의 주인과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일 인물이라고 이제 뭐 하더라도 이제 그걸 수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보통은 다 SNS 메시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그냥 뭐 계정을 없애버린다거나 그대로 숨어버린다거나 하면 뭐 계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계좌의 주인은 찾아낼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실태 파악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또 조직적으로 진짜 마음 먹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또 그렇죠.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테고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해외 서버를 사용한다든지 뭐 대포 통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러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잡기가 더 힘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는 통장을 제공한 사람만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뭐 고액의 알바라고 해서 통장 제공해준 대가로 이제 얼마씩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사회 문제화가 돼서 좀 커졌잖아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처벌도 좀 강력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자 제한법에 이제 우리가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할 때 뭐 네. 돈을 빌리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그 돈이 급하니까 달라는 대로 막 다 줄 수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월 2%의 이자. 월 2%면 연으로 치면 24%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자 제한법에 20%니까 사실은 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자 제한법에 있고요. 이자 제한법에 이제 벌칙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자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현행은 지금 20%입니다.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징역형과 그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 업체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일단은 뭐 등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좀 강력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금 대부업상도 아까 20%라고 했잖아요. 예.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리고 이자 그러니까 이 법률상 그 제한되는 이자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우리 꽁트 사안에도 나왔지만 뭐 부모님이나 뭐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뭐 너 신상을 까서 뭐 매장시켜 버리겠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도 협박인데 이건 뭐냐면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형법상 공갈죄입니다. 그래서 뭐 이자 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건 공갈죄고 그 피해자가 굉장히 어리고 좀 연약한 학생들이잖아요.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물론 이게 이제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번호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 네. 찾아온다고 뭐 협박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해. 뭐 그리고 안 갚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의 그럴 돈을 빌리고 안 수 갚으면 그럴 네. 수 있죠. 사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뛰는 분들 위에 또 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제 좀 깨어 있는 청소년들께서는 애초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막 뭐 대포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속여서 갚을 것처럼 속여서 남의 돈을 빌려고 안 갚는다.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겠죠. 예. 아무튼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피해 예방 그리고 이제 복구를 위해서 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 주고 싶으신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SNS나 어떤 소개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어떤 이제 상황에 있다면은 용기를 내셔서 주변에 알리셔야 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선생님 또는 부모의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어떠한 이런 대리 입금도 계약이잖아요. 일종의 예.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지 말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막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협상의 여지가 요청하셔가지고. 있습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협상의 여지라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세계로 네.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법대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어쨌든 미성년자가 어떤 대부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걸 취소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법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오면 이 불법 대부업자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 괜히 엄마한테 말했다가 진짜 미친 듯이 혼날까봐 뭐 그게 걱정돼서 뭐 매맞을까봐. 본인이 뭐 돌려막기 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엄마나 선생님한테 좀 조금 혼나더라도 조기에 사태를 맞아요. 지나가는 것이 맞아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엄마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대면에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은 국번 없이 1332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예요. 1332번. 네, 예. 1332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 대면하는 것보다는 전화로는 그래도 조금 말하기가 편하죠, 수월할 편하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3만 원, 5만 원 빌렸는데 계속 돈 빌려준 사람이 몇십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오히려 자기 고민을 조금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물론 수 이제 있어요. 결국엔 그 사람이 또 이제 얘기하기로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혼자 이거를 절대 안고 계지
감고 계시지 마시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 이제 피해를 구제 받으셔야겠죠? 예, 좀 어른의 도움을 좀 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국가기관도 있으니까 네. 1332번 통해서 네. 해결하는 방법도 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난 전화조차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요즘 이렇게 쓰는 걸 좀 맞아요, 편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 그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도움을 주세요라고 한번 올려보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서 더 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리입금에 대한 피해 없도록 이런 것도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 급하면 좀 엄마한테 말 못하면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비밀인데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럴 요즘에는.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이제 괜찮은데 누구라도 좋습니다. 뭐 친한 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죠. 이런 거는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네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NS로 돈 빌리지 마세요. 네, 아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농번기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인력이 절실한 시기에 지역 대학 청년들이 두 손을 걷어붙이고 농촌 봉사활동, 그 농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행해서 농촌 어르신들 칭찬이 자자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농촌 봉사활동, 농활은요, 우정을 나오기도 하지만요,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돕고 함께 나눈 따뜻함을 전해지는데요. 예. 이 순한 소식은 여수 돌산읍 신기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 전 여수 한영대학교 교내 연합동아리 지자라기 학생 100여 명이 이 돌산 신기마을과 작금마을에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지자락 봉사단은 매년 농사철마다 일손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0명의 학생들이 나섰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마늘밭 6천여 제곱미터에서 마늘 수확과 정리를 도왔습니다. 와. 이 마을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을 수확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한영대학교 지자락 봉사단을 칭찬했습니다. 여수 한영대학교 연합동아리 지자락 강성인 회장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대학교 화공플랜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강성인이라고 합니다. 지자락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제 본 뜻은 이제 지혜로운 자만이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지자락이라는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 주요 활동은 이제 학생이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고 그런 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같이 이제 농촌 봉사활동 같이 그런 봉사활동도 다방면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봉사 다녀오셨잖아요. 예. 돌산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ESG라는 그런 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학생으로서 ESG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이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다른 봉사는 이제 헌혈이나 이런 해양 정화 활동은 다른 학과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좀 다른 특별한 걸 해보자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농촌하고 좀 이렇게 그런 다리를 좀 놓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기회를 얻고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대다수는 이제 농촌 활동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도 농활을 했었어요. 작년에 이게 두 번째 참여거든요. 작년에 이제 4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그때는 신기마을이라고 한 마을만 해서 이번 연도보다 소규모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이제 그 마늘밭에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다른 마을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기마을하고 이제 작금마을까지 이제 확장돼가지고 밭 평수만 거의 대략 2,000평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다들 처음 해본 활동이었을 텐데. 네, 다들 처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또 남겨놓고 가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힘든데도 이제 계속 이제 끝이 보이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저도 통솔하는 입장에서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날씨가 또 그렇게 막 덥지는 않아가지고 괜찮았어요.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이 사실은 여수에서 그렇게 막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봉사 시간이 좀 오래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어필하면서 이렇게 모집하게 됐더니 이제 재학생들, 신입생들이 아주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가 다행히도 100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쉽게 접하지 않은 활동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농어촌 출신이긴 합니다. 저도 돌산 출신으로서 하긴 했는데 마늘 따기는 이번에 또 처음이라 저도 이제 신기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더 이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 당장에 주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 농촌에서 이제 아직까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노고를 새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120번은 쳐다본 것 같아요. 그 마늘 밭을 일어나서 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마늘을 뽑고 허리를 풀면서 한 번씩 봤어요. 안 봤어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드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막했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밭이 한 번에 1000평이 아니라 나눠져 있어가지고 섹터별로 하나 끝내면은 다른 데 갔더니 거긴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주변 이제 이장님이나 뭐 그 밭 주인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말도 걸어주시고 괜찮아 힘드냐 힘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그 2000평 남짓한 그런 밭을 혼자 아니면 두 분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다 이런 감정으로 흘려보내기에는 좀 부끄러움이 좀 몰려와가지고 그냥 요즘 농촌 인력 부족으로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뭔가 아직 젊고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그런 생각에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엄청 감사하시고 하면서도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할게 막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되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도우시고 또 아프신데 그러셨어요. 친구들도 이제 다음날 한 30%는 거의 다 몸살이 올 정도로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다들 와만 감탄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한 것 같다고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뿌듯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렸었어요. 이번에 돌산에 갔을 때 친구들이 학생들이 100명이 갔잖아요. 네.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시급으로 칠까요? 네. 그때 몇 시간 했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한 6시간 했습니다. 개월 했습니다. 10,000원 정도 되니까 저거 한 6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오늘 처음 따져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가 되지 않을까. 혹시 평소에도 봉사를 좀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거의 이제 헌혈이나 초등학생들 이제 조금씩 가르치는 그런 것만 해봤지 이런 농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막 그렇게 좀 열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막 선뜻 한다고 하기에는 힘든 환경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요즘은 다들 교육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개인 역량도 각자 따로따로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역량을 웬만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다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봉사는 그저 거의 시간 채우기만 급급한 그런 실정용 봉사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생들의 열정을 이끄는 그런 스위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은 이제 저희는 한 30, 40대나 20, 30대는 매체를 통해서 좀 구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 70대 분들은 이제 매체와 이제 친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을 필요해도 어떻게 구하실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자라 봉사단을 이끌어갈 계획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살려서 많이 그런 체계를 좀 닦아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회장이 될 친구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농활은 앞으로 저희 지자락의 주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락뿐만 아니라 지자락 이름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농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100명의 일손이 돕지 않았습니까? 그 100명의 일손이 추후에는 뭐 200 아니면 1000의 일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람들한테 계기나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따로 크게 의미는 안 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부모님을 도우는 것도 봉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만으로도 봉사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활동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네, 5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짧게 흐르고 있는데요. 마그마의 해야 흐르고 있습니다. 나전 법정 시간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노래 짧게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아침